그러면 오늘은 링크드 리스트 다룰 차례인데요. 이제 내용이 어렵기 때문에 한꺼번에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저를 따라 차근차근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정리를 하면서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링크드 리스트죠. 링크드 리스트 무슨 말이냐? 링크되어 있는 리스트다라는 거죠. 리스트라는 거는 이제 이렇게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이런 식으로 있는 거잖아요. 근데 얘네가 얘네가 이제 얘랑 이제 링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얘랑 이런 식으로. 리스트라는 거는 이제 얘네가 이 선이 뭘 의미할까요? 뭔가 자료가 있는 거죠. 뭐 어떤 자료가 저장되어 있고 그 다음 자료가 또 저장되어 있는데 첫 번째 자료랑 다음 자료랑 이렇게 링크를 시켜 놓고 그 다음 자료와도 링크를 시켜 놓고 이런 식으로 다 링크를 시켜 놓으면 얘만 알고 있으면 그 링크를 따라 다음 것도 알 수 있고 다음 것도 알 수 있고 쭈루루룩 따라가서 맨 마지막 것까지 다 접근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자료 구조입니다. 자료 구조. 이런 자료 구조예요. 영어로는 데이터 스트럭처라고 하죠. 데이터 스트럭처에 이제 여러 종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큐랑 스택도 자료 구조고요. 뭐 배열도 자료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배열을 이용하면 이제 자료 구조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뭐 이제 나중 가면 그래프라든지 트리라든지 여러 가지를 배우시게 되겠지만 여러 자료 구조들 중에 이제 링크드 리스트가 있고 이제 101 시간에는 링크드 리스트를 다루는 거예요. 네, 그렇고요. 일단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어떤 데이터 스트럭처를 공부하시든지 간에 다음 세 개만 할 수 있으면 돼요. 첫 번째, 인서트. 아이고. 자료의 삽입이죠. 현재 존재하는 데이터 스트럭처에 새로운 자료를 인서트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 딜리트. 현재 존재하는 자료 구조 중에 특정 엘리먼트, 자료를 제거하는 것. 세 번째, 서치. 내가 가지고 있는 자료 구조에서 특정 엘리먼트를 찾는 것. 이렇게 세 가지를 할 줄 알면 됩니다. 이 세 가지를 이제 제대로 이해하고 구현할 수 있으면 그 자료 구조, 그 데이터 스트럭처를 완전히 이해하고 있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다만 여러분들 이제 101 시간에는 링크드 리스트만 다루기 때문에 사실상 서치는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딜리트를 하려면 내가 딜리트하고자 하는 엘리먼트를 찾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제 딜리트는 좀 서치를 포함하고 있는 경향이 있죠. 특히 링크드 리스트는 그냥 아예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인서트랑 딜리트를 할 줄 알면 되는 거죠. 링크드 리스트를 가지고. 자, 그러면 링크드 리스트가 어떻게 만들어지냐라는 건데요. 링크드 리스트는 앞서 배웠던 이제 스트럭트, 이제 구조체를 가지고 만듭니다. 왜 구조체를 가지고 만드냐? 구조체가 어떤 녀석이었죠? 여러 가지 이제 멤버 베리어블, 하위 자료들을 모아가지고 묶어서 하나의 큰 자료형을 만드는 녀석이었죠. 그런 게 구조체였는데 이 구조체의 프로덕트 타입이라는 특성상 이제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이 링크드 리스트의 이 링크를 구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링크라는 게 아까 뭐 자료가 있고 또 자료가 있고 또 자료가 있으면 이 자료랑 이 자료를 링크시키고 이 자료랑 이 자료를 링크시키고 라고 했는데 이 링크라는 게 이제 개념적인 구현이지 실제로는 이 자료가 존재할 때 이 자료를 내가 액세스를 할 때 그 다음 자료로도 액세스를 할 수 있는 수단이 이 자료 내부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여기서 눈치채셨을 수 있겠지만 이 자료가 가지고 있는 이 자료가 시작하는 이 시작 주소 있죠, 주소. 이 시작 주소를 이 자료의 멤버 변수로 만약 가지고 있다면
주소를 가지고 있다면, 실제로 이렇게 화살표가 있는 건 아니지만 여기 이 자료가 가지고 있는 주소를 따라가면 그 다음 자료가 나올 거 아니에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다음 자료, 두 번째 자료가 가지고 있는 주소를 따라가면 그 다음 자료가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개념적으로 링크를 구현할 수 있기 때문에 구조체를 사용을 하는 겁니다. 이제 뭐 스트럭트, 노드라고도 하고 엘리멘트라고도 하고 뭐 이제 이름은 붙이기 나름이니까요. 이런 이제 그 데이터 스트럭처에 자료 하나하나를 이제 노드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노드 혹은 엘리먼트라고 표현을 해요. 이제 노드라는 스트럭처를 하나 만들어서 얘한테 필요한 자료는 이제 이런 식으로 만들고요. 뭐 이게 뭐 인트 뭐가 될 수도 있고 플롯 뭐가 될 수도 있고 뭐 차 포인터 뭐가 될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만들다가 이 내가 만들고자 하는 자료에 필요한 그런 멤버 베리어들을 다 만들고 나서 뭘 하나 추가하는 거예요? 뭘 하나 추가하냐? 스트럭트 노드 포인터를 추가하는 거예요. 이러면 얘를 이제 넥스트라고 이름을 붙이면요. 이렇게 이름을 붙이면 스트럭트 노드를 정의하는 데 있어서 스트럭트 노드가 그 안에 멤버로 들어가죠. 이게 뭐가 좀 이상하긴 이상합니다만 이제 위에서부터 차례차례 읽으면 돼요. 컴퓨터 입장에서 새로운 구조체를 만드네. 새로운 구조체를 만드는데 걔 이름이 노드구나. 그럼 스트럭트 노드라는 타입이 만들어지는 거겠죠. 그럼 스트럭트 노드라는 타입의 구조체는 멤버 변수로 이런 걸 가지고 이런 걸 가지는데 스트럭트 노드 포인터가 있다. 그렇다는 얘기는 어떠한 스트럭트 노드라는 하나의 자료는 또 다른 스트럭트 노드라는 타입의 다른 자료의 주소를 저장하죠. 다른 노드의 주소를 저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struct node.next를 쓰게 되면 그것인즉슨 이렇게 포인터를 타고 따라가서 다음 자료를 가리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의 구현 방식이 기본 아이디어입니다. 그러면 이제 링크드 리스트가 어떤 개념인지는 이제 이해를 하셨을 테니까 실제로 어떤 식으로 구현을 구체적으로 하는지를 알아보도록 합시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친구도 샵 인클루드를 해줘야 됩니다. 이 친구를 왜 해주냐? 그것 때문이죠. 동적 할당을 해주기 위해 이제 std 라이브러리를 이제 인클루드 해주는데 이 이유가 뭐냐면요. 링크드 리스트를 구현을 할 때는 각각의 노드들 있잖아요. 각각의 노드들을 정적 할당하지 않고 동적 할당합니다. 동적 할당. 이제 동적 할당 지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동적 할당을 왜 동적 할당을 하냐라고 의문이 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동적 할당을 한다는 거는 여러 개를 만들어서 배열을 만들겠다는 게 아니에요. 노드 하나를 만드는데 동적 할당을 씁니다. 내가 이미 요 위에 구조체를 뭐 하나 스트럭트 해가지고 구조체를 하나 만들어 놨으면 그냥 굳이 정적 할당해서 쓰면 되지 왜 동적 할당을 하냐? 그것도 하나를 선언하는데 라고 궁금하실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데이터 스트럭처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만약 사용하고 있는, 그러니까 내가 쓰고 있는 데이터 스트럭처 안에 노드가 100개예요. 그러면 100개만큼의 공간이 필요하겠죠. 근데 100개 중에 50개가 딜리트 될 예정이에요. 그래서 딜리트를 했어요. 그러면 50개가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스트럭처에는 노드가 50개밖에 안 남았죠. 그러면 데이터 스트럭처라는 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노드가 50개면 정말 50개만큼의 저장 공간만 사용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정적 변수로 할당을 해버리면 100개를 인서트 했다가 50개를 딜리트하면 사용하는 저장 공간이 50개인 게 아니라 100개가 돼버리죠. 왜냐하면 정적으로 할당해버렸으면 그거는 프로그램이 종료될 때까지 이제 끝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동적 할당을 하는 겁니다. 동적 할당을 해버리면 100개를 인서트하면 100개의 저장 공간을 쓰지만 50개를 딜리트하면 그 50개만큼의 저장 공간은 이제 프리를 시켜줄 거잖아요. 프리를 시켜주면 이제 정말
메모리가 이제 자유로워지는 거니까요. 정말로 남은 50개의 저장 공간만 사용을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노드 하나하나를 전부 다 동적 할당을 해줍니다. 이것은 링크드 리스트뿐만이 아니라 모든 자료 구조의 특징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내가 사용하고 있는 자료의 수만큼 메모리를 사용해야지, 내가 사용하고 있는 자료의 수보다 많은 양의 메모리를 사용하는 것은 그것은 낭비죠. 그래서 동적 할당이 필요한 거고요. 노드 하나하나 할 때마다 전부 다 뭐를 한다? 동적 할당을 한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본적인 개념은 그렇고 실제로 구현을 할 때 어떤 식으로 하는지 차근차근 진행을 해봅시다. 스트럭트 노드라는 애를 만듭시다. 이제 논의의 편의를 위해 우리는 노드라는 친구, 이제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데이터 스트럭처는 오로지 그냥 정수 하나를 저장하는 데이터 스트럭처라고 합시다. 물론 이것은 굉장히 비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이제 학습을 위해 사용하는 자료는 이거밖에 없고요. 이제 사용하려고 하는 자료를 이제 다 나열을 한 다음에 마지막에 뭘 추가합니까? 스트럭트 노드 포인터 넥스트를 이렇게 추가를 해줍니다. 이 친구하고 이 위에 나열될 자료들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른 거예요. 이거는 정말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자료들, 이제 데이터 스트럭처로서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걔네들을 의미하는 거고, 이것은 데이터 스트럭처의 구조적인 이제 구현을 위해서 넣어준 거죠. 특정 노드는 다음 노드로의 포인터를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개념적으로 다음에 연결될 노드와의 링크를 가지고 있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제 보통 타입 def를 많이 한다 그랬죠. 그래서 얘를 large n을 써서 노드라고 합시다. 그럼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 이 녀석을 이제 large node 포인터라고 쓰는 것이 가능할까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컴파일러의 버전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습니다만,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쓰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줄을 구현할 때는 아직 이러한 스트럭처가 이러한 이름으로 정의되었다라는 게 밝혀지지 않았죠. 이 스트럭처를 이러한 이름으로 정의하는 것은 이 줄에 와서잖아요. 이 줄에 와서. 따라서 이 부분에서는 이 이름을 모르죠. 따라서 struct node pointer라고 길게 써주시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링크드 리스트를 이제 설명을 할 때 네 종류를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첫 번째는 unsupervised single linked list라는 거. 두 번째는 supervised single linked list라는 거고요. 세 번째는 unsupervised double 세 개를 합시다. supervised double linked. 이렇게 세 종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세 개를 할 건데, 이제 제일 먼저 이 친구를 할 거예요. 이게 뭔 소리냐면, 링크드 리스트를 구현을 할 때 이제 자료가 있으면 이제 이전 자료의 멤버 변수 중 하나가 왜 이래? 이전 자료의 멤버 변수 중 하나가 포인터라서 다음 자료를 가리킬 수 있는 구조였죠. 그런데 이것을 이제 맨 마지막 자료라면 더 이상 가리킬 곳이 없으니까 널 값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이것을 총괄하는 이제 슈퍼바이저 헤드라는 애를 만들어서요. 이 자료 구조 전체를 이제 아우르는 총괄하는 그런 친구를 만들어서 관리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좀 구현이 달라지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더블 링크드 리스트라는 거는 지금 이게 링크가 하나잖아요. 그래서 이걸 싱글 링크드 리스트라 그러는 거고, 만약 뒤에 있는 자료도 앞에 있는 자료로의 포인터를 가지고 있다면 이런 식으로 화살표가 두 개씩 그려지게 되죠. 그럼 이제 링크가 두 개다라고 해서 더블 링크드 리스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종류를 좀 나눌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 종류에 따라서 다르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해서 제일 먼저 unsupervised single linked list를 해보도록 합시다. 우리는 노드를 하나 만들었어요. 우리가 저장하고자 하는 자료는 정수 하나이고요. 각 자료는 전부 다음 자료를 향하는 포인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일단은 insert라는 것을 해야겠죠. 그래. 이제 어떤 데이터 스트럭처를 다루든지 insert하고 delete를 구현할 수 있으면 된다 그랬죠. 그러면 이제 먼저 insert라는 친구를 만들어 봅시다. 이 개념은 조금 2번에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지금은 단순히 이러한 노드를 가지고 어떤 식으로 링크를 시킬 수 있느냐 이거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 그러면 맨 첫 번째 노드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맨 첫 번째 노드 라지 n을 써서 노드라는 타입의 포인터 first라는 애를 만들어서요. 이 first라는 친구는 노드라는 구조체를 가리킬 수 있는 포인터죠. 그렇기 때문에 first를 가지고 동적 할당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말록을 불러와서요. 말록은 그 안에 할당하고자 하는 바이트 수를 인저로 받기 때문에 size of node 넣어주시고요. 곱하기 1 해주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말록은 반환하기를 할당한 메모리의 첫 주소를 반환하죠. 그거를 void 포인터로 반환하기 때문에 이것을 node 포인터로 형변환을 시켜줍시다. 이런 식으로 하면 first라는 친구를 우리가 접근할 수 있게 되죠. first라는 친구는 노드의 주소를 저장할 수 있는 친구인데 first에 있는 주소를 타고 가서 있는 n에다가는 30 이렇게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first 안에 있는 next는 현재 아무것도 없으니까 너를 만들어 줍시다. 이런 식으로 되면요, 이제 우리는 노드를 하나 만들었고요. 노드를 하나 만들었고 그 안에 정수값 30을 넣었고요. 그 다음에 주소는 현재 너를 넣어놨습니다. 여기다가 내가 이 자료 구조에 얘가 지금 이제 이 시작 주소를 누가 가리키고 있어요? first가 가리키고 있죠. 이 자료 구조에 우리는 50이란 값을 새롭게 인서트를 하고 싶다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또 하나가 있어야겠죠. 세컨드라는 친구를 만들고 세컨드라는 친구도 새롭게 동적 할당을 해줘야겠죠. 세컨드라는 친구는 n 값이 50이고요. 세컨드의 넥스트는 마찬가지로 널일 겁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되면 우린 또 뭘 만든 거냐면요,
세컨드라는 또 다른 자료 엘리먼트 노드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얘는 여기가 정수값이 50이 들어가 있고 넥스트는 마찬가지로 널이 들어가 있죠. 이 시작 주소를 가리키고 있는 게 세컨드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이러한 노드와 이러한 노드가 두 개의 노드가 만들어졌지만 이 first라는 노드와 second라는 노드가 서로 연결되어 있지는 않죠. 그럼 얘를 연결시키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first가 가리키고 있는 이 노드의 next 값이 무엇을 가리키도록? second가 가리키고 있는 이 노드를 가리키도록, 즉 second 안에 들어있는 주소값을 어디에? 여기다가 할당을 시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이 화살표를 만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거를 어떻게 하냐? 쉽죠? first의 next는 현재 널이 저장되어 있는데 이 안에 무슨 값을 저장해주면 돼요? second를 저장해주면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 화살표를 만드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또 70이라는 숫자를 하나 추가해 볼까요? 그럼 이제 또 서드라는 친구를 만들어서 서드도 동작 할당을 해줍시다. 서드의 n은 70을 넣고 서드의 next는 너를 만들어 주고요. 그렇게 되면 어디까지 되는 것이냐? 새롭게 엘리먼트 노드가 만들어졌고요. 그 안에 정수값으로 70이 들어가고 넥스트 값은 널로 초기화가 됐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만들어줘야 되죠? 이 링크를 만들어줘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뭘 해줘야 되냐? second의 next 값은 현재 널이 저장되어 있었는데 얘가 누구를 가리키도록? third를 가리키도록 하면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계속 인서트가 이루어지겠죠. 이렇게 되면 이 널 값이 지워지고 이 링크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인서트를 계속해 나가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세컨드를 지워봅시다. 세컨드를 지우려고 하면 이제 어떻게 돼야 되냐면요. 일단 세컨드를 지워야 되니까 이 녀석은 동적 할당이 해제가 되어야겠죠. 프리가 되어야 될 겁니다. 그런데 first 다음에 second 다음에 third였잖아요. 여기를 가리키고 있는 게 지금 third죠. first 다음에 second 다음에 third였는데 second가 지워지게 되니까 first 다음은 second가 아니라 바로 third를 가리켜야 되겠죠. 이게 자료를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려면 이렇게 쭉쭉 줄이 맞춰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려고 하면 first의 next는 현재 second가 저장되어 있었죠. 하지만 얘가 누구를 가리키도록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second의 next를 가리키도록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가 third를 가리켜야 되죠. 얘가. 그 다음에 second를 지워주면 될 겁니다. free second. 이런 식으로 하면 먼저 third를 여기 가리키고 있잖아요. third를 여기가 가리키고 있는데 first의 next가 가리키고 있는 것을 second가 아니라 third가 가리키도록 한 다음에 여기를 지우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면 first 다음에 third가 위치하게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인서트랑 딜리트가 실제로 구현이 되겠고요. 이게 이제 링크드 리스트를 만든다라고 하면 제일 먼저 떠올릴 수 있는 그런 방안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언제까지나 우리가 이런 식으로 직접 하드 코딩을 하면서 계속 써줄 수는 없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링크드 리스트라는 거는 전적으로 프로그래머를 위한 게 아니라 유저를 위한 거예요. 이게 좀 말이 좀 이상하긴 한데, 링크드 리스트를, 그러니까 데이터 스트럭처를 만들어 놓으면 그걸 사용하는 건 프로그래머가 아니죠. 프로그래머는 링크드 리스트를 만드는 거고, 데이터 스트럭처를 만드는 거고, 만들어 놓은 데이터 스트럭처를 사용하는 건 유저입니다. 그러면 유저 입장에서 인서트를 하고 딜리트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우리가 한 건 뭐예요? 프로그래머 입장에서 인서트를 해보고, 또 인서트를 해보고, 또 인서트를 해보고, 또 딜리트도 해봤죠. 하지만 프로그래머 입장에서 이렇게 소스 코드 안에 인서트랑 딜리트를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누가 인서트랑 딜리트를 할 수 있어야 된다? 유저가 할 수 있다라는 말은 뭔 소리예요? 이렇게 콘솔창을 켜놓고 콘솔창에다가 뭐 인서트 몇, 인서트 30, 인서트 50, 인서트 70, 딜리트 50 뭐 이런 식으로 써서 유저가 데이터 스트럭처를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수적으로 필요하냐? 이 슈퍼바이저라는 게 필요하게 돼요. 왜 그러냐면요. 일단 이제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관리자가 있어야 유저의 명령에 따라 유저가 인서트 하라고 했네? 그럼 인서트. 유저가 딜리트 하라고 했네? 딜리트. 이렇게 관리하고 있는 애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가 만든 거는 뭐뿐이에요? 자료 노드밖에 없어요. 엘리먼트. 얘네는 링크드 리스트에 포함되어 있는 1개 엘리먼트들일 뿐인데 얘네가 직접 링크드 리스트 전체를 관리할 수는 없기 때문이죠. 얘네도 엘리먼트들이니까 유저가 예를 들어서 노드 중에 어떤 특정 노드를 가리켜서 야 네가 관리해라고 했어요. 근데 유저가 그 특정 노드를 딜리트 하라라고 명령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더 이상 관리하는 능력이 없어져 버릴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유저가 삭제시킬 수 없는 처음부터 끝까지 존재하는 그러한 슈퍼바이저가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죠. 지금 이거는 이제 링크드 리스트를 코드로 구성하는 것이 머릿속에 어떻게 그려지는지를 머릿속에 그려지는 그거를 이제 연습하기 위해 이런 식으로 하드 코딩을 해본 거지. 실제로 링크드 리스트 및 자료 구조를 이런 식으로 코딩하는 경우는 절대 없죠.